여러분, 세계은행이 섬뜩한 경고를 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생활비 위기가 온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생활비 위기가 온다는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말일까? 진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그 말은 말입니다. 이겁니다. 1970년처럼 식량과 연료, 비료 무역의 제약이 급증하며 충격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결국 말입니다. 1970년대처럼 스태그플레이션이 터지고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간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내가 가진 소득으로 너무 터무니없이 오른 물가를 감당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내 월급으로 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고요. 예, 내 월급으로 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생활비도 이제 부족하게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세계은행은요, 지금의 상황, 지금 세계 경제 상황을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말입니다. 예, 이게 1970년대를 우리가 경험했던 최악의 스태그플레이션 망령이 지금 떠오르기 시작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게요, 1970년대는 오일 때문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예, 이게 중동에 석유를 많이 가진 나라들이 갑작스럽게 가격을 올렸어요. 이스라엘하고 어떤 충격에 의해서 자원을 무기화한 거죠. 그러면서 말입니다. 이게 자원의 가격, 특히 오일의 가격이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그때 오일이 너무 많이 올라서 쇼크가 났던 거죠. 그러면서 전 세계 시장에는요, 물가가 폭등하고요, 그에 따라서 경제가 진짜 무너지는, 생활비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갔던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말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때와 너무 닮아 있다는 거예요. 그때와 너무 닮아 있다. 당장 말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서 많은 문제들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유럽의 에너지 위기거든요. 그동안 러시아의 값싼 천연가스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는요, 이거 이제 공급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당장 말입니다. 폴란드에다가는요, 가스를 안 주겠다, 이거 가스를 안 주겠다, 폴란드에다가는. 근데 폴란드에다 가스를 안 주겠다고 이게 닫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가스 가격은 또 천정부지로 올라가겠죠. 지금 러시아는요, 천연가스를 가지고 무기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에너지 가격은 그 어느 때보다 올라갈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 오죽했으면 말입니다.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LNG, 이게 유럽으로 돌린다는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LNG를요. 그만큼 말입니다. 유럽은 지금 에너지 위기에 직면했고요. 이 에너지 위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유럽 경제의 타격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유가의 상승분을 보면 말입니다. 올해만 북해산 브렌트유가 전년 대비해서 40% 상승했습니다. 전년 대비해 40%. 오일쇼크 때는 배수로 늘어났습니다. 그때는 뭐 한 배, 두 배 이렇게 늘어날 때니까요. 뭐 40%가 대수가 아니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 40%라는 수치는요, 오일쇼크 이후에 1973년 이후에 지금 최대라는 겁니다. 게다가 배수가 실제 금액으로 보면 그때보다가 지금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에너지 가격의 충격은 전 세계를 휩쓸 거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세계은행은 하고 있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여러분 에너지만 이런 게 아니에요. 에너지만 이런 게 아닙니다. 이 우크라이나나 루마니아나 혹은 러시아 지역 여기는 곡창지대거든요. 세계 3대 곡창지대 하면 여기 들어가고요. 세계 4대 곡창지대에도 여기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산이 안 되면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식량 가격. 식량 가격은 지금 폭등 중에 폭등이거든요.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159.3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서 식량 가격이 지금 폭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밀가루가 장난 아니잖아요. 게다가 말입니다. 식용유까지도 지금 난리가 났을 정도고 대란이라는 표현을 쓰니까요. 난리 난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월드뱅크 세계은행에서 이야기하는 게 틀릴까요? 저는 틀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에너지에 대한 위기, 식량에 대한 위기 어디 그뿐입니까? 광물은 또 어떻습니까? 광물도 마찬가지거든요. 텅스텐이든 코발트든 아니면 철광석이든 지금 다 오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일 쇼크 때는 유가만 올랐잖아요. 그런데 지금 작금의 현실은요. 유가만 오르는 게 아니에요. 유가를 포함해서 광물값 여기다가 곡물값까지 지금 다 오르는 형국입니다. 그러니 지금 상황이 굉장히 충격적이고 또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결국 말입니다. 지금 세계은행은요. 70년대 같은 스태그플레이션 덮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 소득에 비해서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생활비 위기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장 말입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3월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7.9%입니다. 오일 쇼크 때 14.8%였습니다. 지금 이게 14.8%까지 안 다가가리라는 보장 없다는 겁니다. 세계은행은요. 앞으로 말입니다. 이게 물가가 정점이 아니라 2024년 말까지 2024년이면 지금이 2022년이에요. 내년 후년까지예요. 일반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내년까지 간다 이렇게 하는데 세계은행은 거기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후년까지 간다는 거예요. 내후년까지 상품 가격이 계속 올라갈 거고 상품 가격이 올라가면 그에 따라서 물가 상승률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질 거다 하고 예상하는 겁니다. 높아질 거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시장의 어떤 충격은요. 결국 글로벌 시장의 어떤 분위기와 글로벌 시장의 악재들이 통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쩌면 세계은행은 오일 쇼크 때보다가 지금이 더 위험하다. 이렇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 더 위험하다. 오일 쇼크 때는 오일 한 가지였지만 지금은 원자재란 원자재 다라는 거예요. 그중에서도 지금 유럽의 어떤 에너지난 또 유럽의 어떤 식량난 유럽의 어떤 원자재난 이런 것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그 위기가 1970년대 같은 그런 쇼크가 오지 않겠느냐 하는 게 세계은행의 보고서였습니다. 이런 걸 보면 진짜 답답하죠.